자, 하나, 둘. 안녕하십니까, 우키입니다. 자, 최근에 아이패드가 드디어 예약 발매가 결정이 됐죠? 다 질렀나 모르겠는데 아이패드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것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합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이패드를 잘 쓰고 있거든요. 자, 2세대보다 확실히 빨라진 3세대. 가장 많이 쓰는 앱이 여러분들 아무래도 영상 편집에 대해서 루마퓨전이 유명할 텐데, 제가 그동안 루마퓨전에 대한 앱을 자세하게 보여드린 적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주로 라이브나 뭐 뻘짓거리에서 제가 보여준 적은 있는데, 오늘은 루마퓨전의 정말 기본적인 편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은 루마퓨전을 처음으로 입문하신 분들이 어떻게 편집을 해야 되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니까 영상이 조금 길 수도 있으니까 나는 좀 알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안 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은 화면 녹화를 통해서 한번 지금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아유, 이러고 못하면 어떡하지? 자, 루마퓨전 앱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딨냐? 저는 비디오 폴더에 여기 지금 루마퓨전이 들어가 있는데, 비디오를 편집할 수 있는 앱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앱들을 제가 나중에 천천히 한 번씩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일단 루마퓨전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자, 루마퓨전 지금 나와 있는데, 맨 처음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될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메뉴 같은 걸 보시면 상단을 보시면 꽃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사진이고요. 추억 앨범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출력이라든가 내 프로젝트 옆에 보시면 뭐 설정도 있고 레이아웃도 있고, 밑에 보시면 이제 편집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릇 이런 게 담겨져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가장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오른쪽 상단 위에를 보시면 네모나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레이아웃이거든요. 여기서 원래 영상이나 사진들을 불러와야 되는데, 요게 레이아웃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진 불러오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가로로 했다가 세로로 했다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눌러서 레이아웃을 첫 번째 거를 저는 이제 사용을 합니다. 왜냐면은 왼쪽 위에는 이제 가지고 올 수 있는 영상이나 사진들이 나오고, 가운데는 영상, 밑에는 이제 그런 소스들을 편집할 수 있는 창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쓰는데요. 일단은 아무것도 없는 창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면은 내 프로젝트라고 이제 글씨가 위에 있을 거예요. 보시면 상단 위에 가운데에 있는데, 자, 플러스를 눌러서 이게 보시면 하단에 지금 밑으로 쭉 나왔죠. 여기에 맨 아래쪽에 플러스가 있는데요. 자, 플러스를 눌러보면은 새 프로젝트라고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편집점을 24프레임으로 잡아요. 왜냐면은 그냥 제가 좋아하는 프레임이라서 그렇죠. 네, 24프레임으로 설정을 해놓고요. 프레임 면 같은 경우를 보면은 16:9, 그리고 요즘은 세로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9:16의 버티컬도 있고, 2:3, 3:4, 4:5, 1:1, 4:3, 3:2, 1:6, 뭐 와이드 스크린, 4K, 이렇게 늘어났나? 네, 엄청나게 많은데, 보통 유튜브에서 표준적으로 우리가 가로 영상을 볼 때는 16:9 사이즈로 하는 게 딱 좋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좀 약간 무리수를 한다고 치면은 4K도 좋은데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새 프로젝트를 누르는데, 새 프로젝트 위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루마퓨전이라고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자, 그럼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는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가져야 될 소스가 필요하겠죠. 자, 보시면은 왼쪽 위에를 보시면 추억이 있고 앨범이 있습니다. 자, 추억을 여러분들 불러와도 좋지만 앨범에서 불러오는 게 좀 더 좋아요. 자, 앨범을 눌러보고, 여러분들이 사진도 갖고 오고 비디오도 갖고 오겠다고 싶으면 모든 사진을 눌러보면 되는데, 저는 비디오만 갖고 오고 싶기 때문에 비디오를 눌러볼 거예요. 자, 비디오를 눌러보면은 여기 이제 영상들이 나오는데, 어디 보자. 어떤 걸 불러올까요? 혼자 떠드는 게 제가 있어요. 혼자 떠드는 게 있으니까 한번 이 소스를 한번 갖고 와 볼게요. 지금 보시면 1920에 1080인데 1초 정도 제가 갖고 올 클립을 살짝 누르고 있으면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쭉 뜨는데, 위에 보시면 가운데 라인이 있어요. 회색으로 띠가 여기 잡혀져 있는데, 이게 바로 영상 라인이고, 이 밑으로 오게 되면 녹색으로 돼서 음성 라인으로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회색 라인에 갖다 놓지 않으면 영상은 안 나오고 소리만 나올 거예요. 자, 한번 이렇게 놔두면 영상이 나오죠. 밑에다가 놓으면은 소리만 나옵니다.
잘못 갖고 온 경우는 이걸 또 위에다가 갖고 온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레이아웃 위에 깔리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위에다가 영상을 올릴 수가 없어요. 자, 루마피전 같은 경우에는 3단계로 레이어를 쌓을 수가 있고요, 밑으로 음성도 3단계로 쌓을 수가 있어요. 즉 3단계로 쌓는다는 거는 메인텐스를 잡아가는 영상 1로 나누게 되고요, 그 위에 워터마크라든가 그 위에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치해 가지고 쓰는 방법이 있는데, 밑에 같은 경우에도 음성 하나만 넣는 게 아니라 뭐 BGM도 넣을 수도 있고 효과음도 넣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나레이션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레이아웃이 많을수록 좋아요. 물론 뭐 6개, 10개, 뭐 프리미어나 뭐 파이널 컷 같은 경우는 높게 쌓을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모바일 환경에는 3단계가 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팁이 하나 있어요. 보통 제가 쓰는 카메라 같은 거, 후지 카메라나 뭐 여러가지 여러분들이 쓰는 카메라 같은 경우 있으면 시간이 단위별로 끊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한 번씩 갖고 오게 되면 레이아웃을 놓기가 어려운데, 여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영상이 2분 40초짜리가 있고요. 자, 그리고 손가락으로, 두 손가락으로 이거를 좁히게 되면은 야 영상 클립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반대로 넓히게 되면은 영상을 디테일하게 넓게 볼 수가 있어요. 요 뜻은 여러분들이 촘촘하게 편집을 디테일하게 한다, 만약에 이 보이는 그 영상의 길이가 짧게 보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컷 편집을 할 때 초당 프레임으로 늘려놔야 디테일하게 1초, 0. 몇 초 이렇게 편집이 가능한데, 길게 누르면 초 단위가 뭐 2초, 5초, 10초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다가 터치가 왜 이렇게 안 돼? 아이고, 터치가, 아이고 됐네요. 요게 이렇게 된 거보다 요게 확실히 잘 먹네요. 자, 이렇게 넓히게 되면은 여기 지금 원클립이 있는데, 여기 뒤에다가 연결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붙여봅니다. 자,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만약에 색보 정도 하고 자막도 넣게 되면 좀 복잡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끊어진 클립들을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한 다음에, 자, 제가 3개까지만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3개까지만 연결을 해보면은, 아유, 터치가 왜 이렇게 안 먹지? 고장났나? 자, 2분 40초짜리를 3개를 연결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저는 바로 그냥 한번 출력을 합니다. 왜냐면은 3가지 클립을 따로따로 뭔가를 구분 지어갖고 컷 편집하기엔 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한 번에 영화 사진 누른 다음에 해상도도 1080p에 24프레임으로 출력을 하고요. 동영상 품질 같은 경우는 최고 품질로 합니다. 50mbps로 하는데, 이렇게 하고 동영상 코덱 같은 경우도 H265 이렇게 좀 높게 이렇게 편집을 또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 귀찮아요. 그냥 가장 표준적으로 H264 최고 품질까지만 만든 다음에 출력을 합니다. 자, 지금 4K로 찍은 영상이지만 1080으로 다운그레이드를 시킨 다음에 8분짜리 영상을 출력을 하고 있는데, 속도가 3세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음 편집에 대해서 구성을 해야 될 텐데, 일단은 하나의 줄기를 갖고 와서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이 레이어를 쌓아야 돼요. 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넣을 것들이 뭐 자막도 있고 뭐 그림도 있고 또 다른 영상도 있고 뭐 컬러 그레이딩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번에 잘라진 클립들을 아예 그냥 갖고 와서 통으로 쭉 연결한 다음에 출력을 한 다음에 그 파일을 다시 갖고 옵니다. 그럼 3가지를 붙인 파일을 버린 다음에 한 가지로 붙어진 이 클립을 갖고 내려오는 거죠. 이해가 되죠? 이해가 안 되면 또 오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갖고 오면 되는데, 지금 4K 영상 1080p 8분짜리를 봤을 때 출력하는 거 지금 아무 효과도 넣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지만, 색 보정이라든가 여러가지 소스를 넣어도 아이패드로 출력하는 속도가 컴퓨터보다 빠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이패드를 사서 편집을 한다는 게 다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적응을 하게 되면 상당히 쉬워요. 특히나 로켓펀치가 라면 받침대로 썼던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만지면서 편집 속도도 빨라지는데, 역시 이 말은 많이 만질수록 편집도 빨리 늘고 많이 만질수록 더 잘해진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도 지금 편집 중이에요. 장난 아니죠? 수제자. 자, 지금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있는 동안 또 지금 떠들고 있는데,
편집을 근데 여러분들이 루마퓨전은 솔직히 백날 보고 뭐 여러 번 봐도 편집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어려울까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욱튜브님이나 JM님 특히나 아이패드로 편집하기 정말 쉬운 컨텐츠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일단은 욱튜브님 같은 경우는 자막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자막도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타자를 찍고 만들고 편집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들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로 편집하는 것보다 어떤 자막 프레임을 하나를 만들어 놓게 되면은 나중에 그 자막 프레임 위에다가 글씨만 타자를 찍고 넘기고 타자를 찍고 넘기고 하면 되는데 한 3분짜리 정도면은 뭐 쉽게 할 수 있지만 뭐 10분 15분짜리 하게 되면은 아마 목 디스크가 날지도 몰라요. 더군다나 JM님 같은 경우에는 컷 편집으로 하고 인서트 컷들을 넣기 때문에 한번 말을 쭉 한 다음에 그 다음 컷 아니면 위에다가 얹는 컷 이런 식으로 넣는데 보통 JM님 편집 스타일은 레이어를 2개 정도 넣습니다. 왜냐면은 BGM도 넣지 않고 영상 하나에다가 그 위에 말하는 거에 대한 소스들을 위에다가 얹기 때문에 보통 레이어를 2개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욱튜브님 같은 경우도 레이어를 2개 정도를 씁니다. 자막 레이어까지 쓰는데 하나 더 뭐 넣는 거는 이제 워터마크나 이런 것들을 넣기 때문에 레이어를 3개까지 쓸 수 있는 확률도 있다고 보면 돼요. 자, 지금 아웃풋이 됐으니까 제가 아까 갖고 왔던 이 파일들은 올려버릴 거예요. 자, 이제 올려버리고 갖고 온 파일 8분짜리를 이렇게 해서 내려볼 겁니다. 자, 이제 플레이를 해볼 텐데 업로드해서 썸네일 만들고 자, 이 파일을 이제 색 보정을 한번 해볼 거예요. 기본적으로 좀 어둡게 찍히는 영상들 같은 경우에는 밝게 해줘야 되고 밝게 찍히는 경우들은 또 어둡게 해줄 필요가 있는데 나중에 제가 파이널 컷에서 원리를 알려줬던 그 뭐랄까 솔리드 가지고도 색 보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다음에 뭐 제가 하거나 로켓트가 하거나 누가 먼저 하겠죠. 네, 그런 부분들 편집을 보여줄 텐데 일단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기능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성 마이크를 넣어서 수음을 높이고 낮출 수 있는 마이크 레벨 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가운데 보면은 클립들을 내려올 때 중간에다가 넣느냐 아니면 앞뒤로 넣느냐 이제 이런 방식으로 마그네틱 기능들이 있는데 요거를 화살표를 하게 되면은 모든 클립을 내렸을 때 여기 안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클립을 있는데 내렸을 때 이 안으로 들어가느냐 요 차이인데 요 버튼이 잘못 눌러지게 될 경우에는 편집을 하다가 꼬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뒤로 가기를 누르게 되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자, 지금 정상적으로 되어 있고 휴지통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은 가방 모양이 있습니다. 가방 모양을 누르는데 여기서 원래 클립을 선택하지 않고 가방 모양을 누르게 되면은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내가 편집할 클립을 한번 누르게 되면은 가방 모양 상태에서 정보나 슬립, 복제, 분리, 링크, 프리셋, 편집, 클립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여기서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은 뭐냐면 편집이겠죠. 네, 편집 같은 경우 한번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누르게 되면은 하단에 4가지의 메뉴판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이 볼 때 처음 이제 보면은 화면이 크게 나오는데 첫 번째를 눌러보게 되면은 프레임 맞춤이 돼서 여기 보시면은 뭐 하프 레프트, 하프 라이트라고 해서 화면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뭐 키프레임이라고 해죠. 우리가 그 점을 찍은 다음에 코코코코코 이렇게 찍으면은 화면이 쭉 들어오기도 하고 또 반대로 쭉 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기능들은 잘 안 쓰죠? 왜냐? 귀찮아요. 이런 건 다음에 제가 알려드릴 텐데 일단 오늘 편집은 JM님이나 욱튜브님이 하듯이 간단하게 보일 수 있지만 어렵지 않은 편집에 대한 걸 알려줄 거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맞춤 모드가 있는데 맞춤 모드 같은 경우는 PC 있고 필, 포커스, 스트레치 이렇게 있는데 핏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로로 세로로 찍게 된 영상을 만약에 갖고 오게 되면은 세로로 들어오고 여기 양옆에는 검정색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막을 여기다가 넣거나 여기다가 넣거나 가운데를 이제 영상만 나오고 뭐 여기다 칼라 같은 걸 넣게 되면은 또 다른
지금 편집하고 있어요, 로켓. 다음 영상 로켓 버전으로 또 볼 거거든요. 네. 자, 핏이 있고, 여기 지금 보시면 필이 있는데, 필은 말 그대로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로 영상을 만약에 찍게 됐을 때, 필을 누르게 되면은 상단이 나오든가 하단이 나오든가 그 영상 프레임을 맞추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여기만 나올지 아니면은 내가 찍은 영상이 잘못 찍혔는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지금 영상을 보시면 얘가 지금 왔다 갔다 하게 되죠. 요걸 가지고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4K 카메라를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프레임이 깨질 확률이 적기 때문에 4K로 찍고 이거를 늘려가지고 센터를 맞추게 되면은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080으로 찍게 되면은 이거를 세로로 만약에 편집된 거를 1080으로 했다 늘리게 되면은 약간은 좀 깨질 수 있는 현상들이 있으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4K 카메라가 많이 있으니까 뭐 스마트폰도 되죠. 그래서 그런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포커스 같은 경우도 여러 거랑 뭐 비슷한 수준인데, 일단은 얼굴 인식을 해가지고 세로로 찍힌 영상에서 얼굴을 잡아줄 수 있는 그 기준점으로 딱 처음 라인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필이랑 비슷한데, 요거는 약간 좀 넓게 나와요. 그러니까 필 해갖고 화면 전체를 하는데 세로로 찍혔는데 이걸 필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얼굴이 넓어지겠죠?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요거를 줄이게 되면은 줄여지겠지만은 뭐 귀찮게 만질 필요 없이 그냥 필이나 뭐 핏 이렇게 만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스트레치도 역시나 비슷하게 확 늘려주는 건데, 뭐 자유도를 주면서 움직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세로로 찍었을 때 빼고는 그냥 안 만지시고 핏이나 필을 만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맞춤 모드 다음에 자르는 중인데, 자르는 중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쭉 이러면은 크롭이 돼요. 보통 우리가 이제 파이널 컷이나 프리미어에서 화면들을 크롭 시키는 게 있는데, 요 잔여 슬라이드를 지금 왼쪽에서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프레임을 겹치게 될 때, 레이어를 겹치게 되면은 그 분신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 명이 내가 여기 있는데 옆에 한 명을 더 만질 수 있는 그런 분신술을 만들 수가 있고, 뭐 크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보여주기 싫은 내 방은 뭐 너무 어지러져 갖고 이쪽 구석은 좀 보여주기 싫어할 때는 우측에서 할지 상단에서 할지 하단에서 할지 이렇게 사이즈를 줄여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시네마틱 할 때 16대 9를 약간 1대 2, 3, 5 갑자기 하려니까 말이 안 되는데, 아무튼 좀 자를 때 아니면은 뭐 픽체인 픽처 해갖고 PIP라고 하는데 그 기능을 쓸 때 주로 하는데요. 사실 별로 저도 잘 안 맞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크기나 포지션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0점으로 갔을 때 이동하는 게 있고요. 회전을 해서 돌릴 수도 있고요. 크기, X, Y축 요걸 가지고도 화면이 바뀌게 되죠. 보통 100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카메라를 찍을 때 광각 렌즈로 찍었을 때 너무 멀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면 살짝 크기를 맞추게 되면은 이렇게 비율을 좀 더 앞으로 당겨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헤드룸 같은 경우도 뭐 좀 줄어들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타이트하게 보이려면은 전체적인 크기 XY만 만지는 게 아니라 크기라고 써있는 이것을 만지면 전체적으로 화면이 쭉 당겨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당기면은 깨질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당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혼합증이 있는데, 혼합증은 이제 블렌딩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영상 같은 경우 투명도를 줄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0 갔다가 100으로 오는데,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 색 보정할 때 레이아웃을 겹쳐가지고 요거에 대한 색 보정을 하는데, 요건 조금 난이도가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투명도까지 만져봤고요. 밑에 하단을 보시면 또 속도 뒤돌리기가 있는데, 느리게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240분의 1초. 네, 그러니까 속도가 느려지죠. 이제 상당히 느려지고, 빨리 하게 될 경우는 6배속까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간을 좀 빨리 하는 뭐 패스트 효과, 뭐 타임래프였나? 타임 빨리 하는 거? 타임 시프트? 나 맨날 하는 거 갑자기 까먹었다. 스피드 램핑. 사람이요, 여러분. 갑자기 하려니까 스피드 램핑. 스피드 램핑을 하는 방법이
이렇게 또 무식하게 보여줘야 역시 오키님은 영상을 저렇게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스피드 램핑이 뭐냐면 영상 보시면 슬로우를 갔다가 패스트 갔다가 슬로우 갔다가 이제 이런 장난질을 하는데 제가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스피드 램핑이 뭐냐면 역시 눈으로 보여주는 이 로켓 속도로 타임 래프가 아닙니다, 여러분. 타임 래프가 아니에요. 스피드 램핑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거 보시는 분들은 타임 램핑이 맞을 거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스피드 램핑인데요. 구간별로 속도를 조절해 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루마 퓨전으로 하기에는 조금 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하는 방법은 있어요. 되게 귀찮은데 하지 않고요. 6배속을 하게 되면은 소리도 빨리 가고 말도 빨리 가게 되는데 타임 램핑 아니에요. 자, 다시 0배속을 하는데 뒤로 가기를 누르게 되면은 역방향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리버스 필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즉 옛날에 JM 영상 보면은 우리가 침대에서 눕고 종이 구겨가지고 뒤로 가기가 있는데 그 리버스 기능도 이 루마 퓨전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짧은 클립을 이색적으로 담고 싶다고 싶으면 그 부분만 잘라가지고 뒤로 가기를 누르면은 여기 한 바퀴 돌고 나면은 이제 영상이 뒤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피치 관리 같은 경우는 누르게 되면은 스피드를 빨리 할 때 말이 애기 목소리같이 뿌르르 이런 게 아니라 정상적인 속도의 목소리가 빨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톤으로 가는 게 아니라 원래 그 보이스대로 오디오가 빨리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이 좀 느리시다고 생각이 드신 분들이 있으면 1.2로 곱하기로 하게 되면은 말이 조금은 빠르게 느껴지지만 그렇게 또 스피드가 먹지 않는 그런 속도로 할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고민할 때 나는 말을 많이 하는데 내 말이 좀 지겹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속도를 1.02배속으로 누르게 되면은 어느 정도 목소리는 그대로 가면서도 말은 좀 더 템포감 있게 느낄 수가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오디오 부분이 있는데 오디오 환경 설정 같은 경우를 보면은 스테레오가 있고 뭐 채널에서만 채우기, 우측에서만 채널 채우기인데 스피커가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양쪽 서라운드가 되지만 가끔씩 제 영상 보면서 한쪽은 안 나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제가 마이크를 스테레오 마이크를 썼을 때 뭐 모노톤만 이제 케이블이 또 불량일 때는 모노만 잡은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BGM이 너무 크게 들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를 쓸 때 모노 와이어리스를 썼거나 싸구려 마이크를 썼을 때 그런 효과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스테레오로 녹음이 되기 때문에 스테레오로 지금 마이크를 잡아봤습니다. 자, 볼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 0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소리가 작게 들어간 경우에는 보이스를 12까지 올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이런 그 오디오 코드를 보면서 이 정도면 적당하겠다고 싶은 거는 0으로 하는데 너무 크면 올리고 너무 크다 싶으면 좀 내리는데 약간 소리가 좀 깨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로켓펀치의 보이스 오디오 소리 잡는 튜토리얼을 보시면 될 거예요. 물론 지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하면 뭐 지가 욕먹겠죠. 자, 그 다음엔 펜인데 펜은 말 그대로 이제 센터 그 중심점을 잡아가는 건데 우측 좌측에 대한 밸런스를 맞추는 건데 요것도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만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컬러민 효과인데 여기서 아까 제가 원래 들으려고 했던 색 보정을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아무래도 실내에서 조금 어두웠기 나 메모리 카드가 없다. 자, 네 번째 보시면 이제 컬러민 효과가 있는데 약간 영상이 조금 어둡게 찍혔어요. 물론 제가 영상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을 텐데 자, 여기서 색 보정을 살짝만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위에 상단을 보시면은 컬러를 만들 수 있는 게 여기 럭이 있어요. 럭도 있는데 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사쿠라 느낌도 낼 수 있고 뭐 가을 느낌으로 해서 브라운 색깔도 넣을 수 있고 뭐 이런저런 색깔도 넣을 수 있고 뭐 여러가지 색깔도 넣을 수 있고 다양한 색 보정을 하는 건데 이거는 좀 더 고급 기술이니까 나중에 알려드릴 거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약간 그 이상한 엑스레이나 뭐 이렇게 터미널 이런 것도 있고 블러 처리도 있고요. 소용돌이나 지그재그 크리스탈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크로마키도 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블루 스크린이나 그린 스크린 같은 경우 있는데 그런 것들도 누르게 되면 뺄 수가 있고, 별표를 누르면 즐겨찾기가 있어갖고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기능들을 따로 모아서 한 방에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원본에 충실해서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본을 눌러보면요, 여기 이제 레벨, 밝기, 대조, 채도, 진동 여러 가지가 있는데 레벨만 살짝 만져도 영상이 조금 살 거예요. 지금 밝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해주고요, 대조나 채도 같은 경우도 사람의 빛깔이 좀 나와야 되니까 채도도 올렸는데 뭐 이 정도만 만지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뭐 여기서 지금 뭐 영상미가 있는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내에서 화이트 톤이나 이런 것들을 만져준 거고 저희 찍으면 해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편집에 대한 기본 베이스는 다 갖고 왔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편집을 하는 스타일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상을 할 때 오디오랑 싱크를 맞출 때 편집점을 박수를 짝 치겠죠.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이제 영상을 여러분들이 쓰시면 돼요. 여기서도 지금 영상을 보시면 박수 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방금 쳤어요. 방금 박수를. 자, 지금도 박수를 여기서 준비를 하고 있죠. 준비하고 있는 창에서 짠! 자, 박수를 치면 여기서 이제 가위질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손가락으로 여기서 우측으로 쭉 당기면은 줄어들기도 하는데, 내가 원하는 지점에서 정확하게 찍고 싶으면 그 위치에다가 파란색 라인이 잡혀 있으면 여기서 이제 가위를 짝뚝 누르는 거예요. 가위를 누르면 잘라지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르는 거를 잘못 눌렀다라고 치면은 뒤로 가기가 있는데, 뒤로 가기는 가방 위에 화살표로 백스페이스 키가 있습니다. 물론 뭐 키보드에도 백스페이스가 있을 텐데 아이패드 자체 내에서는 백스페이스 뒤로 가기가 있고, 다시 원래대로 돌린다면 그 옆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시 잘리게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버리는 클립을 살짝 누르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모니터 위쪽에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라진 클립, 버리는 클립을 위에다가 삭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플레이를 하면은 지금 오디오 피치가 하얀 라인에서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오디오가 좀 뭉개지는 거고, 실제로 올린 영상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소리가 좀 깨진다라고 했는데, 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를 제가 볼륨 조절을 잘 했었어야 되는데 워낙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크게 들어간 것 같네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편집을 하는 그 저의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이렇게 앉아갖고 떠드는, 이렇게 앉아서 말을 하는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옥티브님 채널에서도 한번 그 팁을 한번 공개를 했는데, 말을 한 다음에 잠깐 동안 쉬었다가 또 말을 하고 또 잠깐 동안 쉬었다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 편집을 통해서 보는데, 원래 원본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르마 표준으로 편집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오키님께서 르마 퓨전으로 편집하는 거를 올린 줄 알았는데 시방 안 올렸어요. 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은, 영상을 갖고 오게 되면은 그 영상 클립에 그 소리 부분이 이렇게 막 파동이 있을 거예요. 그 파동이 올라갈 때, 피치가 올라갈 때는 막 올라가 있지만 말을 안 하고 쉴 때는 이게 밑으로 쭉 내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려간 부분의 시작점, 그리고 내려간 시작점의 끝점, 그 부분을 가위로 잘라주면은 이것을 드러내기만 해주면 말이 잘하는 것처럼 쭉쭉쭉 이어질 거예요. JM님 같은 경우에도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빨리 하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 조명에 대해서 한번 갖고 와봤는데, 이 조명이 그래요, 정말 좋아요, 우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말을 하잖아요. 이 부분도 그 말에 자를 부분이 여러분들이 없는 것 같지만 미묘하게 그 텀과 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만 보나요? 네. 자, 이 영상에도 지금 보시면은 그래프가 내려간 경우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을 안 보고 그래프로만 보고 먼저 1차 편집을 끝내요. 자, 여기서 가위를 난도질을 하고 옆으로 가서 자르고, 이 부분을 자르고요, 또 내려간 부분에서 이거를 또 잘라줍니다. 이게 0.04초, 0.02초, 0.0 몇 초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들이 영상 편집을 할 때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잘라도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되게 스피드 있게 말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으니까 말이 조금 느리거나 서투신 분들은 편집을 할 때 어디 부분을 잘라야 되겠냐라고 고민하실 때 이 그래프를 보면서 그 부위만 잘라서 버려주시면 말이 스무스하게 이어집니다. 특히나 각자 말하는 톤들이 있을 텐데요. 말을 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영상에서는 조금씩 딜레이가 될 수 있는 약간 지루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자기는 잘 몰라요. 근데 사람들을 보면 그걸 다 알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과감 없이 그냥 잘라버리는 겁니다. 잘라버리는 건데 거기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 대충 그 그래프가 밑으로 있다가 시작되는 지점에 내 습관이 나와요.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자르면 되고, 지금도 제가 여기서 중간에 NG가 났던 거가 있는데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을 이어서 할 때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 부분이 영상 편집을 할 때 그 변형된 시점, 씬이 전환되거나 장면이 전환될 때 이렇게 찍어줘야 아까 내가 실수했던 부분에서 이 다시 시작하는 부분까지가 알려주는 사인이니까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딱 잘라주면은 NG 부분이 없이도 지금 요거를 대부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토크를 지향하는 리뷰를 하시는 분들, 토크로 영상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유의해서 잘라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말을 하도 많이 하고 빠르게 하기 때문에 사실 이 그래프가 지금 보면은 자를 게 별로 없어 보이긴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부분까지 디테일을 잘라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라버리고, 이렇게 해서 잘라버리고, 이거 올리고, 요것도 잘라버리고, 요것도 잘라버리고. 그래서 1차적으로 이렇게 한번 쭉 보면은 컷을 나중에 보면은 진짜 많이 자른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컴퓨터로 여러분 자르게 되면은 이게 막 컷이 누가 보기엔 진짜 빡세게 막 정말 편집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 말을 자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말을 잘라가지고 어느 정도 편집을 한다고 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끝까지 이어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 게 한 3분 정도가 된다고 치면은 대략 한 20초에서 30초 정도가 날아갈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영상들을 찍으면 되는데, 자, 이것도 지금 기니까 기의 부분 일단 잘려 보시고 자막 넣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막은 밑에 가방 옆에 가방 밑에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은 보이스 오버가 있고요, 전환, 빈클립, 메인 타이틀, 오버 타이틀이 있는데 보이스 오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마이크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나레이션 하시는 분들, 손으로 리뷰하고 나중에 나레이션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보이스 오버를 누른 다음에 내가 원하고자 하는 구간에서 말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요렇게 해서 보이스 오버 누르게 되면은, 자, 오늘은 어빈님과 함께 영상 스파크 오즈모 4K 리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 현장에서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리뷰할 때 좀 텐션을 많이 올려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생겼는데 이게 바로 보이스가 생긴 거예요. 지금 근데 메인 보이스가 크기 때문에 이 보이스는 지금 묻혀갖고 안 들릴 텐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레이션을 넣게 되면은 요 메인 클립을 한번 콕 찍은 다음에, 자, 이거를 메인 클립을 찍은 다음에 편집을 들어가서 보이스 있잖아요. 아까 소리 우리가 조절하라고 했는데 소리 부분을 완전히 줄여버리면 돼요. 그리고 나레이션 소리가, 자, 나레이션이 들어가는 나레이션 부분도 클릭을 한 다음에 편집을 들어간 다음에 볼륨을 쭉 올리게 되면은 소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소리가 작다고 하시면은 외장 마이크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나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컴퓨터만큼 여러분들이 가볍게 나레이션 같은 걸 딸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도 있고, 플러스를 누르면은 전환 같은 경우는 트랜지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면 전환할 때 어둡게 나오거나 뭐 턴, 뭐 블러, 뭐 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컴퓨터에 비해서는 약간 효과들이 좀 적게 느낄 수도 있는데 여기 지금 들어가면은 검정색으로 블랙아웃이 들어갔고, 자, 크로스 디졸브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들도 화면을 1초가 될 수도 있고 5초가 3초도 될 수 있고 그러거든요. 자, 이거를
한번 넓혀가지고 자, 우와, 이야, 이야, 이야. 넓히게 되면은 트랜지션 같은 경우도 한번 누르게 되면은 요거를 길게 늘릴 수가 있어요. 옆으로 쭉 올리면 크로스 디졸브가 1초. 자, 천천히 한번 나오는 걸 볼게요. 천천히 올라오죠? 더 늘리게 되면은 더 천천히 올라올 거예요. 자, 더 천천히 올라오죠? 이 페이드 아웃이, 페이드 인이 좀 느리게 검은색이 쭉 나오는 효과를 어떻게 쓰냐면 이 위에다가 자막을 넣으면 좀 더 있어 보입니다. 갑자기 영상이 확 나오는 것도 좋지만 블랙아웃에서 플러스를 누른 다음에 메인 타이틀은 앞부분에 넣는 메인 타이틀이고, 오버레이 타이틀은 영상 위에, 레이아웃 위에다가 이제 타이틀이 올라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Your Text Here인데, 텍스트도 지금 파란색으로 클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편집을 누른 다음에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Your Text Here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이패드나 아이폰에다가 만약에 폰트를 깐다 그러면은 요즘 들어서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폰트를 깔아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한글로 치게 될 경우에는 어비와 함께 오스모 포켓 리뷰, 자 이런 식으로 적어 놨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냥 검정 화면에 되게 좀 촌스러워 보이는, 아니면 세련돼 보이는 애플 네오 고딕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글씨체를 바꿔볼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글씨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포토파운드나 이런 것들로 어플리케이션을 깔아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폰트를 깔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한글 같은 경우도 좀 멋있고 이색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스웨거가 깔렸는데 스웨거를 누르니까 바로 지금 폰트가 좀 정리가 됐죠. 여기서 이제 글씨 같은 것도 크기를 줄이고 높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제가 자막 박스 같은 거 넣어가지고 옥티브님이 넣으시는 자막 같은 경우도 루마퓨전으로 하는 거를 한번 알려드릴 텐데, 일단은 제가 블랙아웃에서 자막 나오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블랙아웃에서 쭉 자막이 나오죠. 네, 자막이 지금 가운데 나오는데,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자막을 만약에 많이 넣는 분들, 혹시 자막을 좀 넣기가 어렵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영상을 복사를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복제를 하게 되면은 지금 프레임이 같은 위치에 똑같이 4초가 지금 나와서 요거를 편집을 눌러가지고 더블 클릭한 다음에 글씨를 바꿔주면 돼요. 함께 루마 퓨전으로 공부해요. 자,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도 다시 글씨체를 넣어서 스웨거로 쭉 누르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또 글씨가 또 하나 생깁니다. 자, 근데 보시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독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하얀색 바탕에 하얀색 글씨를 넣고 싶어요. 근데 글씨가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막 여기 지금 옆에 보시면은 메뉴들이 이렇게 뭐 녹색, 노란색 이런 것들로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쓰면 예쁜데 잘못 쓰면 되게 촌스러워 보이거든요. 자, 노란색 같은 경우는 지금 보색이 되기 때문에 예쁘게 잘 나오는데, 만약에 화이트로 넣겠다 그러면은 화이트에서 글씨를 잘 보이게 하는 방법은 그림자를 넣어주는 건데요. 그림자 거리를 조금 올린 다음에, 자, 그림자 거리를 1 정도를 누르면 이게 지금 공중에 뜬 느낌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흐림 효과를 100으로 줍니다. 그러면은 그 어두우면서도 흐릿하면서 거리감이 살짝 있으면서 약간 뭉개진 그런 느낌들이 백그라운드로 나오기 때문에, 하얀색 바탕에도 글씨가 어느 정도 명암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집을 할 때 하얀색 바탕에다가 글씨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그냥 지나가는 팁으로, 글씨가 크다고 여러분들이 크면은 약간 영상들이 좀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으니까, 제 영상 같은 거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글씨를 좀 작게 넣습니다. 작게 넣고 센터라든가 레이아웃들을 잘 잡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영상이 좀 더 안정감 있게 보이거나 좀 더 세련돼 보일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글씨가 크다고 좋은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글씨체를 잘 찾아보시고 깔끔한 글씨체로 최대한 보이게끔 이 가독성이라든가 그림자 이런 흐림 효과들만 넣어도, 작게 넣어도 잘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편집하면서 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글씨를 넣어봤어요. 근데 또 하나의 팁을 제가 알려드리면,
폰트를 아예 그냥 쭉 해가지고 그냥 길게 늘려요. 자, 어디 보자. 이렇게 해서 아우 터치가 이게 이게 으아 이게 아이패드가요. 아우 짜증나. 이게 말을 왜 안 돼? 아 됐다 이제. 이게 지금 말을 많이 하는데 막 파편 튀기고 막 그래가지고 아무튼 자 글씨를 폰트 길이를 상단을 그냥 위로 쭉 늘리세요. 끝까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폰트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은 이거를 누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거를 가위질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서 가위질로 잘라주고요. 또 가위질로 잘라주고요. 또 가위질로 잘라줍니다. 이렇게 지금 자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말하는 구간 그 위에다가 가위를 자른 다음에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이제 글씨를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지금 루마피전으로 공부해요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이걸 누른 다음에 편집을 누른 다음에 더블 클릭한 다음에 공부해요. 다 같이 해봐요. 자 아까 65 글씨 사이즈 65인데 40, 38로 줄이고 글씨체는 스웨이거로 다시 한번 갑니다. 자 스웨이거로 다시 가고요. 지금 그림자나 이런 것들은 먹혀 있기 때문에 그냥 글씨체만 바꿔주시고 사이즈만 바꿔주시면은 어느 정도 똑같은 레이아웃의 글씨가 연장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영상 편집할 때 뭐 안 보일까봐 빨간색 넣고 파란색 넣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좀 더 보이는 눈이 생길 때 그때 넣으시면 되고요. 일단은 기본적인 베이스로 해서 화이트 톤이나 블랙 값으로 글씨들을 넣어보는 것들을 좀 추천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씨를 한번 넣어봤는데 자 레이아웃을 잡을 때 인트로 같은 거 없이 블랙아웃에 글씨를 넣게 되면은 어떤 영상인지에 대한 정보가 좀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긴 페이드아웃으로 좀 효과를 살려봤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이렇게 글씨가 바뀌고 나오고 있죠. 자 지금 여기 헬셀 대표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역시 또 다음에 루마피전 리뷰를 직접 할 텐데 저보다 잘할 거예요. 이거 다 준비해놨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화면 캡처를 하고 있는데 아우 역시 커피는 로켓 커피가 짱이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능력들을 알아봤어요. 사실 더 알려드리고 싶은데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고요. 루마피전이 이렇게 쉬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몰랐던 기능도 알겠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편집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해봐야 되지만 루마피전 같은 경우는 시네마틱 비디오 같은 경우 만들 때 참 좋고요. 그리고 자막이나 뭐 어떤 색깔 같은 거 많이 안 들어갈 때 정말 기본적인 베이직한 편집들을 할 때 루마피전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손 하나 엄지만 갖고도 지하철이나 버스, 대중교통 이동할 때 충분히 편집이 가능하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 폰으로 찍은 영상도 바로바로 편집할 수가 있고 그리고 DSLR로 찍은 것도 요즘은 USB-C 타입이라든가 SD 카드 슬롯을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걸로 연결해 가지고 편집을 불러와서 고화질의 영상도 할 수가 있습니다. 4K 영상까지도 되는데 안타까운 거는 소니의 코덱이 여기서는 안 먹어요. 캐논이나 파나소닉이나 후지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갖고 와서 볼 수가 있는데 소니 같은 경우에는 AC, HD, VC 그런 코덱이 있는데 약간 안 먹어요. 그래서 MP4로 하게 될 경우에는 갖고 와서 쓸 수가 있는데 색보정이나 그런 걸 하게 되면은 약간 좀 깨지거나 주변 안부들이 약간 좀 먼지가 낀 듯한 느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RX100이라든가 이런 카메라들을 제가 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아이패드하고 궁합이 잘 안 맞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편집이 됐다 그러면은 역시나 똑같이 공유를 누르는데 하단 위에 있죠. 공유 버튼을 누른 다음에 영화 누른 다음에 사진 누르고 해상도 고급 품질에서 최고 품질로 한 다음에 H264, 265 이렇게 해서 쭉. 그럼 지금 1분짜리 렌더링 지금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빠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1분짜리라든가 3분짜리 5분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루마퓨전을 이용해서 편집을 하게 되면은 1일 1영상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저는 왜 안 하냐고요? 저는 너무 많이 해서 안 해요. 저는 그냥 족밥이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이패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루마퓨전 기본적인 거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루마퓨전 갖고 사실 할 수 있는 편집이 되게 많아요. 파이널 컷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집을 좀 만져봤던 사람들은 이 구조를 알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만져보시면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를 알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러쉬도 사실 만져보고 했는데 러쉬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보다는 좀 더 어렵거나 프리미어를 쓰시는 분들은 좀 쉽게 느낄 수가 있는데 파이널 컷 기반이 루마퓨전이랑 좀 더 가깝다 보니까 저는 오늘 루마퓨전을 소개를 해봤고요. 기존에 있던 아이무비도 좋고 피나클 스튜디오라고 지금은 잊혀진 하지만 한때 최고의 편집 프로그램이었던 그 피나클 스튜디오가 있는데 나중에 피나클 스튜디오 한번 제가 리뷰를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오늘 아이패드를 사신 분들 혹은 아이패드를 고민하신 분들에게는 오늘 이 아이패드를 왜 사야 되는지, 이 앱을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그럼 루마퓨전 여기서 끝을 내고요. 다음에 또 루마퓨전 2탄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좀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다른 뭐 팁이라든가 크리에이터별로 영상 편집하는 패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분석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루마퓨전으로 최대한 근접할 수 있는 편집에 대한 툴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 좀 해주세요. 저 올해 안으로 2만 찍고 싶어요. 아무튼 오늘 영상 여러분 여기까지고요. 모르시겠으면 한 번 더 다시 영상 돌려서 보시면은 조회수가 올라가지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